감히 천한 것이 장터에서 양반 마님 앞에 장부를 들이밀겠다는 거냐? 오일장 한복판 국밥집 며느리 보기가 18살짜리 서씨 마님 앞에 홀로 나섰습니다. 마님 뒤에는 하인이 5이었고 보기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며느리에게는 마님도 눈치채지 못한 계략이 하나 숨겨져 있었습니다. 별이 야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구독,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 전해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이 천한 것들, 오늘도 국밥이나 처먹으면서 살아라. 오일장이 서는 날마다 장터 국밥집 앞에는 화려한 가마 하나가 어김없이 나타났습니다. 연분홍 비단 저고리에 금 비녀를 꽂은 어린 마님이 발을 걷어 올리며 내려서면 하인들이 줄을 서서 주변을 막아섰지요. 인근 양반댁에 새로 들어온 서씨 마님이었습니다. 혼이 난 지 채 1년도 되지 않은 18살짜리 마님이었지만 장터에서만큼은 고을 원님보다 무섭다는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그런데 이 서씨 마님이 5일장마다 제일 먼저 찾는 곳이 바로 막동댁 국밥집이었습니다. 막동댁은 5일장 터 한쪽에서 20년 가까이 국밥집을 꾸려온 여인이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사고를 고고 해가 뜨기 전에 솥을 걸고 장꾼들이 몰려오기 전에 팔을 썰었지요. 손마디가 굵고 허리가 약간 굽었지만 목소리만큼은 장터에서 제일 우렁찼습니다. 억척스럽기로는 동네에서 딸을 자가 없었고 속정 깊기로는 더더욱 그러했습니다. 그 막동댁에게 서씨 마님은 외상값을 빌미로 달마다 아니 장날마다 찾아왔습니다. 외상값이 벌써 석 달째야. 우리 마님이 드신 게 얼마인데 아직도 못 갚는 거냐? 하인이 앞에 서서 소리를 질렀지만 막동댁은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 외상이라는 것도 마님 쪽에서 먼저 외상으로 달아놓으라 했던 것이었습니다. 갚겠다는 날짜도 없었고 갚겠다는 말도 없었지요. 그런데도 막동댁은 조용히 버텼습니다. 맞서면 더 큰 일이 생긴다는 걸 뼈저리게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날도 보기는 장터 안쪽에서 나무를 고르다가 국밥집 쪽에서 나는 소란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보기는 막동댁의 며느리였습니다. 남편이 객지 장사를 떠나 있는 동안 시어머니를 도와 국밥집을 함께 꾸리는 27살의 여인이었지요. 눈매가 또렷하고 입술이 얇았으며 볼에 작은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손은 거칠고 앞치마에는 언제나 국물 자국이 배어 있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장터 어디서도 쉽게 마주치기 힘든 종류의 것이었습니다. 보기가 나물 광주리를 내려놓고 발걸음을 서두른 것은 그 소란이 심상치 않다는 걸 직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할망구가 귀가 먹었어. 마님께서 직접 나오셨잖아. 하인의 고함 소리가 장터 한복판까지 울렸습니다. 보기가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앞으로 나아갔을 때 이미 국밥집 앞에는 구경꾼들이 반원을 그리며 둘러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기는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서씨 마님이 손수 막동댁의 치마 허리춤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18살 마님의 손이었지만 힘은 세었고 막동댁의 몸이 앞으로 끌려가며 허리가 더 굽었습니다. 무릎 꿇어 3개월치 외상에 이자까지 치면 내가 이 국밥집 팔아도 모자라. 어서 무릎 꿇고 빌어. 마님의 목소리는 차갑고 또렷했습니다. 구경꾼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서씨 마님의 친정이 고을에서 어떤 집안인지 모르는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막동댁이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보기는 그 순간 발이 땅에 박힌 것처럼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가슴 안에서 무언가가 끌어올랐지만 그것이 밖으로 나오기 전에 이미 시어머니가 마님의 치마 앞에서 머리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하얀 수건을 머리에 두른 채 20년 동안 장터에서 억척스럽게 살아온 여인이 18살짜리 마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서씨 마님은 그것도 모자랐는지 치마 허리에서 손을 놓으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다음 장날까지 갚아. 못 갚으면 이 국밥집 간판 내리는 거야. 마님이 돌아서고 하인들이 줄지어 따라갔습니다. 가마에 발이 내려지고
장터 길이 열리며 일행은 사라졌습니다. 구경꾼들도 하나둘 흩어지기 시작했지요. 누군가 혀를 찾고 누군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막동댁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보기가 천천히 국밥집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막동댁은 아직 무릎을 꿇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손으로 땅을 짚은 채 고개를 들지 않았지요. 보기가 시어머니의 팔을 잡아 일으키려 하자 막동댁이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은 없었습니다. 그 대신 얼굴에는 보기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 있었습니다. 수치도 아니고 분노도 아닌 아주 오래된 체념 같은 것이었지요. 들어가자. 어머니, 보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막동댁은 아무 말 없이 일어섰습니다. 치마에는 장터 흙먼지가 묻어 있었고 허리춤에는 누군가의 손자국이 구겨진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보기는 그 손자국을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장터 노인 오복이 그 모습을 멀리서 보고 있었습니다. 오복은 20년 넘게 장터에서 여판을 쥐고 다닌 노인으로 장터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고 모르는 사연도 없었습니다. 오복이 보기 곁으로 다가와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애야, 그냥 두어라. 저 마님네 친정이 어떤 집안인지 알면 그런 생각 못해. 보기는 오복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르신, 저는 아직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오복이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눈이 말하고 있지 않느냐. 두 사람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장터에서는 다시 흥정 소리와 물건 두드리는 소리가 섞여 들려왔습니다. 아까 그 장면 같은 건 없었던 것처럼 장터는 제 속도로 흘러가고 있었지요. 오복이 여판을 고쳐 매며 말했습니다. 체면이란 남이 세워주는 것이지 스스로 세우는 것이 아니란다. 저 마님이 스스로 세운다고 날뛰지만 정작 세워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그건 그냥 허세일 뿐이야. 보기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오복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르신. 오복이 여판을 끌고 장터 안쪽으로 걸어가고 보기는 벗어 든 앞치마를 손에 쥔 채 국밥집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솥안에서는 아직 사골 국물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고 장터에는 손님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보기는 앞치마를 다시 두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국밥집 안으로 들어가 시어머니 곁에 앉아 아무 말 없이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막동댁은 아직도 말이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지요. 저녁이 되어 국밥집 문을 닫고 나서 보기는 혼자 장터 우물가에 나가 앉았습니다. 오복 어르신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체면이란 남이 세워주는 것이지 스스로 세우는 것이 아니란다. 보기는 우물 속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캄캄한 수면 위에 자신의 얼굴이 흐릿하게 비쳤지요. 그 얼굴을 바라보면서 보기는 천천히 무언가를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장날은 닷새 후였습니다. 닷새가 흘렀습니다. 다음 장날 새벽 보기는 여느 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솥에 불을 지피고 국물을 올리고 팔을 다듬으면서도 손이 평소와 달랐지요. 조금 더 느렸고 조금 더 조심스러웠습니다. 마음속에 뭔가를 담아두고 있는 사람의 손놀림이었습니다. 막동댁이 부엌에 들어서며 물었습니다. 밥은 먹었냐? 예, 어머니. 얼굴이 왜 그래? 어디 아프냐? 아닙니다. 막동댁이 보기 곁에 서서 솥뚜껑을 들어 올렸습니다. 사골 국물이 하얗게 끓어오르고 있었지요. 막동댁은 국자로 한 번 저으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응, 지난 장날 일 말입니다. 막동댁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지난 일은 지난 일이야. 다시 꺼내지 마라. 그래도 되겠습니까? 안 된다고 해서 어쩔 건데. 우리가 맞설 수 있는 상대가 아니야, 보기야. 저 마님네 친정이 이 고을에서 어떤 힘을 갖고 있는지 너도 알지 않느냐. 보기는 잠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됐어. 막동댁은 다시 국자를 들고 솥을 저었습니다. 부엌 안에 사골 냄새가 짙게 깔렸지요. 보기는 팔을 썰면서 시어머니의 등을 바라보았습니다. 닷새 전보다
어깨가 더 처진 것 같았습니다. 허리가 더 굽은 것 같기도 했지요. 보기는 팔을 써는 손을 멈추지 않으면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그냥 넘기기가 어렵습니다. 막동댁이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보기야, 예, 거 알지. 보기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압니다. 그래도 하겠다는 거냐? 보기는 잠시 팔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막동댁의 치마 허리춤에 남아있던 손자국이 눈앞에 떠올랐습니다.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들지 못하던 시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오복 어르신의 말이 다시 한번 머릿속에서 울렸습니다. 체면이란 남이 세워주는 것이지 스스로 세우는 것이 아니란다. 예, 하겠습니다. 막동댁은 한참 보기를 바라보다가 결국 돌아서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 애미는 모르는 일이다. 그 말이 반대도 허락도 아니라는 걸 보기는 알았습니다. 시어머니 나름의 방식으로 허락을 내린 것이었지요. 장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장꾼들이 몰려들고 흥정 소리가 높아지면서 국밥집에도 손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보기는 국밥을 나르고 그릇을 닦으면서도 눈은 장터 쪽을 향해 있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오를 즈음 보기는 잠깐 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 장터 안쪽 우물가 근처에서 오복과 칠복이 여판과 포목을 앞에 놓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잠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오복이 보기를 보고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국밥집 며느리가 이 시간에 여기까지 왔으면 밥 팔러 온 게 아니겠지. 보기가 오복과 칠복 앞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칠복이 해픈 웃음을 거두며 보기와 오복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무슨 도움? 서씨 마님 일입니다. 칠복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보기야, 그건 우리가 나설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저 마님네 친정이 압니다. 그래도 방법이 있습니다. 오복이 팔짱을 끼고 보기를 바라보았습니다. 들어보자. 보기는 낮은 목소리로 그러나 또렷하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장터 우물가에 흥정 소리가 오가는 가운데 세 사람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보기가 오복과 칠복에게 이야기를 마쳤을 때 우물가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칠복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게 된다고 생각해. 됩니다. 근거는? 서씨 마님은 체면을 목숨처럼 여기는 분입니다. 장터에서 스스로 자랑하게 만들면 그 자랑이 거짓으로 드러나는 순간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칠복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보기야, 나는 장터에서 20년 넘게 살았어. 권세 있는 집안 마님들이 망신 좀 당했다고 물러서는 거 본 적 없어. 오히려 더 독해지더라고. 그래서 망신만으로는 안 됩니다. 마님이 스스로 물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야 합니다. 오복이 팔짱을 풀지 않은 채 물었습니다. 돌쇠는 알고 있느냐? 보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르신이 돌쇠 사정을 알고 계십니까? 소문은 들었지. 서씨 친정에서 나온 하인이라는 거. 왜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돌쇠 어른께 여쭤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오복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 내가 돌쇠한테 먼저 말을 놓아보지. 나머지는 내가 해라. 칠복이 여전히 불안한 얼굴로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나는 그냥 포목이나 팔면 안 되냐? 오복이 칠복을 흘겨보았습니다. 저번 장날에 막동댁 무릎 꿇는 거 봤잖아. 봤지. 그 꼴 또 보고 싶냐? 칠복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잠시 후 무겁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안 보고 싶지. 보기가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르신들, 준비할 시간이 닷새 있습니다. 보기가 국밥집으로 돌아오자 막동댁은 이미 손님 그릇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보기가 앞치마를 다시 두르며 그릇을 받아들었습니다. 어디 가도? 잠깐 바람 쐬었습니다. 막동댁이 보기를 한번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묻지 않았지요. 그날 오후 보기는 장터 구석 지게꾼들이 모이는 자리를 찾아갔습니다. 돌쇠가 지게를 내려놓고 새참을 먹고 있었습니다. 보기보다 2살 아래인 29살의 청년으로 키가 크고 말이 없었습니다. 장터에 온 지 3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속을 알기 어려운 사람이었지요. 돌쇠 어른. 돌쇠가 밥그릇을 들고
보기를 올려다 보았습니다. 무슨 일이요? 앉아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돌쇠가 잠시 보기를 살피더니 옆으로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보기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서씨 마님 친정에서 오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돌쇠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밥그릇을 내려놓으며 보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복잡한 이야기를 드리러 온 게 아닙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그 집안에 대해 알고 계신 것 중에 마님이 장터에서 함부로 행패를 부리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돌쇠가 오래 보기를 바라보았습니다. 왜 나한테 묻는 거요? 어르신이 보관하고 계신 것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누구한테서요? 오복 어르신께서 짐작하셨습니다. 돌쇠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장터 저쪽에서 흥정 소리와 짐 부리는 소리가 섞여 들려왔습니다. 돌쇠는 한참 보기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는 그 집에서 억울하게 나왔소. 이유는 말 안 해도 알겠지요. 압니다. 내가 나올 때 챙겨 나온 것이 하나 있기는 해요. 그걸 쓸 날이 오면 쓰려고 3년 동안 품고 있었는데 보기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날이 지금입니까? 돌쇠가 다시 한번 보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짧게 말했습니다. 생각해 보겠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보기는 자리에서 일어서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밥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보기는 장터 한가운데를 가로질렀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하면서 장터는 파장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좌판을 접는 상인들, 남은 물건을 짐으로 싸는 장꾼들,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안악들이 뒤섞여 있었지요. 보기는 그 사이를 걸으면서 닷새 전 그 장면을 다시 머릿속으로 더듬었습니다. 서씨 마님의 차가운 목소리, 막동댁에 구겨진 치마허리, 아무도 나서지 않았던 구경꾼들의 침묵. 국밥집에 이르렀을 때 막동댁은 솥을 닦고 있었습니다. 보기가 곁에 서서 묵묵히 행주를 집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저 어릴 때 어머니가 제일 무서운 게 뭐였습니까? 막동댁이 솥을 닦던 손을 잠깐 멈추었습니다. 갑자기 그건 왜? 그냥 궁금해서요. 막동댁이 짧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웃음이었지요. 배고픈 거, 배고프고 추운 거. 그 두 가지가 제일 무서웠어. 나머지는 다 참을 수 있더라고. 그러면 지금은요? 막동댁이 솥에서 눈을 들어보기를 바라보았습니다. 지금은 내가 다칠까봐 그게 제일 무섭다. 보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행주로 솥 뒤퉁이를 닦으면서 조용히 시어머니 곁에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보기는 등잔 하나를 켜놓고 방에 앉았습니다.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앉아서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닷새 안에 해야 할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복과 칠복에게 구체적으로 각자의 역할을 알려주어야 했습니다. 돌쇠에게서 답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서씨 마님이 다음 장날 장터에 나올 것인지, 나온다면 어느 시간에 어느 쪽으로 들어올 것인지 파악해야 했습니다. 보기는 그것을 하나씩 머릿속으로 정리하면서 등잔불을 바라보았습니다. 마님이 장터에서 행패를 부리는 게 단순한 심술이 아닐 것이라는 생각은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18살이라고는 해도 장터에까지 직접 나와 국밥집 시어머니 멱살을 잡는 것은 보통 오만함으로는 설명이 안 됐습니다. 무언가 막동댁에게서 얻어내거나 막동댁을 조용히 시켜야 할 이유가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면 계략의 방향이 잡힐 것이었습니다. 등잔불이 흔들렸습니다. 보기는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닷새가 있었습니다. 충분했습니다. 닷새는 짧았지만 보기는 그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보기는 장을 보러 나가는 척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서씨 마님의 가마가 어느 쪽에서 들어오는지, 가마꾼이 몇 명인지, 하인은 몇이나 딸려오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가 계략이 서느냐 무너지느냐를 가릅니다. 보기는 어릴 때부터 그것을 몸으로 알았습니다. 장터 어귀를 돌며 서씨 마님네 방향의 길을 살폈습니다. 마을에서 장터로 이어지는 길은 두 갈래였는데 양반댁에서
오는 가마는 언제나 북쪽 큰 길을 이용했습니다. 폭이 넓고 평탄한 쪽이라 가마가 지나가기 편했으니까요. 보기는 그 길목 근처에서 파는 국화 떡 노점 안악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혹시 서씨 마님네 가마가 어느 시간에 지나가는지 아십니까? 국화 떡 안악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막동댁 며느리 아니야? 장날마다 그 마님이 너희 가게 앞에서 행패 부리는 거 나도 다 봤어. 왜? 뭔가 생각이 있어. 그냥 장날 준비를 좀 다르게 하려고요. 안악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언제나 옷이 즈음이야. 장이 한창일 때 오는 거지. 장터 사람들이 다 보는 시간을 골라서 온다고. 감사합니다. 보기가 국화 떡 하나를 사서 손에 쥐고 돌아서는데 안악이 뒤에서 말했습니다. 조심해. 저 마님 친정이 만만한 데가 아니야. 알고 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돌쇠에게서 답이 왔습니다. 저녁 파장 무렵 돌쇠가 지게를 지고 국밥집 앞을 지나다가 보기에게 말했습니다. 하겠소. 단 2글자였습니다. 보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마운 건 나중에 해요. 이게 잘못되면 나도 덩달아 장터에서 못 살게 될 수도 있으니까 잘못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돌쇠가 보기를 한 번 바라보고는 아무 말 없이 지게를 끌고 걸어갔습니다. 보기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가슴 안에서 무언가가 단단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흘째에는 오복, 칠복, 돌쇠를 우물가에 모았습니다. 넷이 둘러앉아 보기가 계략의 순서를 낮은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오복은 팔짱을 끼고 들었고 칠복은 연신침을 삼켰으며 돌쇠는 아무 표정도 없이 보기의 말을 끝까지 들었습니다. 설명이 끝나자 칠복이 말했습니다. 나는 거짓말을 못해. 얼굴에 다 나와. 오복이 말했습니다. 거짓말이 아니라 연기야. 장터에서 흥정하는 거랑 뭐가 달라. 흥정은 상대도 아는 게임이잖아. 이번 것도 끝나면 알게 될 게야. 보기가 칠복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칠복 어른은 딱 한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마님이 장터 한가운데 서실 때 주변 장꾼들에게 마님이 오늘 무언가를 자랑하러 오셨다는 소문을 슬쩍 흘리시면 됩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마님은 반드시 자랑을 하실 겁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 지난 장날마다 그러셨으니까요. 장터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힘을 과시하는 것이 마님의 습성입니다. 칠복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겠어. 소문 정도는 흘릴 수 있어. 오복이 보기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 다음은? 다음 장날에 제가 나머지를 하겠습니다. 넷은 그 자리에서 손을 모았습니다. 오복의 주름진 손, 칠복의 뚱뚱한 손, 돌쇠의 굳은 살 박인 손, 그리고 보기의 거친 손이 겹쳐졌습니다. 아무도 소리를 내지 않았지만 그 무게는 충분했습니다. 다섯째 날, 장날 전날 밤이었습니다. 보기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부엌에 앉아 식은 숭늉을 마셨습니다. 머릿속에서 내일 일어날 일들을 순서대로 되짚었습니다. 빠진 것은 없는지, 잘못된 부분은 없는지. 그때 막동댁이 부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잠을 자다 일어난 듯 머리가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왜 안 자고 있어? 생각이 있어서요. 막동댁이 보기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무서우냐? 보기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조금요. 그렇지. 무섭지 않으면 사람이 아니지. 막동댁이 숭늉 그릇을 보기 쪽으로 밀었습니다. 더 마셔.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부엌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문 틈으로 늦가을 바람이 들어왔고 식은 솥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내일 일이 잘 안 되더라도 저는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막동댁이 보기를 바라보았습니다. 잘 될 거야. 어떻게 아세요? 막동댁이 작게 웃었습니다. 내 며느리가 한 번 마음먹으면 못 이룬 게 없었거든. 보기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숭늉을 한 모금 더 마셨습니다. 내일이 오고 있었습니다. 장이 섰습니다. 새벽부터 장터 어귀에 좌판들이 들어섰고 해가 뜨면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생선 장수, 나물 장수, 옹기 장수, 포목 장수들이 목청을 높이며 흥정을 시작했지요. 국밥집도 아침부터 손님이 밀려들었습니다. 보기와 막동댁은
말없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릇을 나르고 국을 퍼담고 빈 그릇을 걷어들였습니다. 보기의 눈은 장터 북쪽 어귀를 향해 있었지만 손은 쉬지 않았습니다. 오시가 조금 못 되었을 때 장터 어귀 쪽에서 가마꾼들의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보기가 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서씨 마님의 가마가 북쪽 길에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가마꾼 4명, 하인색, 화려한 주홍색 가마발이 장터 햇빛에 번쩍였습니다. 사람들이 저절로 길을 비켰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는 사람, 다른 쪽을 보는 채 하는 사람, 아이를 뒤로 당기는 안악들. 장터의 흐름이 그 가마를 중심으로 잠깐 멎었다가 다시 이어졌습니다. 가마가 국밥집 앞에 멈추었습니다. 발이 거쳐지고 서씨 마님이 내려섰습니다. 오늘은 연분홍 저고리에 다홍 치마를 받쳐 입고 있었습니다. 귀에는 금 귀고리, 손목에는 옥 팔찌. 장터 어디에도 이런 차림으로 다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마님이 국밥집 앞에 서서 차갑게 말했습니다. 막동댁, 나왔어? 막동댁이 국밥집 안쪽에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보기는 그 뒤에 섰습니다. 예, 마님. 지난 장날에 외상 갚겠다고 했지. 가져왔어. 막동댁이 입을 열기 전에 보기가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마님, 소인이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서씨 마님이 보기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이 싸늘하게 내려앉았습니다. 뭐야, 너는? 소인은 막동댁의 며느리옵니다. 외상값 말씀이시라면 소인이 직접 계산서를 여쭤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언제 어느 날 드신 것이 얼마인지 장부를 함께 맞추어야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있을 것이니까요. 마님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장부, 감히 장부를 들이밀겠다는 거야? 장부 없이 금액을 맞출 수가 없어서요. 소인네 장부에는 마님께서 드신 날짜와 수량이 적혀 있사옵니다. 마님께서도 장부가 있으시다면 서로 맞추어 보면 될 것이옵니다. 주변에서 구경꾼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아까보다 반언이 조금 더 커졌습니다. 보기가 장부 이야기를 꺼낸 것은 이것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마님이 공개된 자리에서 장부 없이 금액을 주장한다면 그것이 억지임이 드러나게 됩니다. 마님의 얼굴에 잠깐 당혹스러움이 스쳤습니다. 그러나 곧 차갑게 다시 굳어졌지요. 건방진 것, 내가 지금 나를 몰아세우는 거야? 아닙니다, 마님. 정확하게 갚고 싶어서 그러옵니다. 내 하인이 말한 금액 그대로 내면 돼. 그 이상도 이하도 없어. 보기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 금액의 근거를 여쭤볼 수 있겠습니까? 마님이 하인을 향해 눈짓을 했습니다. 하인이 앞으로 나서며 보기를 막아섰습니다. 이 안악이 지금 마님 말씀에 토를 다는 거요. 당장 꺼지지 못할까? 보기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다만 뒤에 있던 막동댁이 보기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보기야. 그 목소리의 보기는 천천히 뒤로 물러섰습니다. 구경꾼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마님이 보기를 한 번 훑어보고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다음 장날까지야. 그때도 못 갚으면 관아에 고할 거야. 가마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구경꾼들이 길을 비켰습니다. 가마발이 내려지고 장터 길이 다시 제 모습을 찾았습니다. 막동댁이 보기의 손을 잡아 국밥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웃어 한 번은 맞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 마님이 관아에 고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보기가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관아에 고하려면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마님에게는 지금 그 외상의 정확한 근거가 없습니다. 막동댁이 잠시 보기를 바라보다가 무언가를 생각하는 얼굴이 되었습니다. 그걸 알고 장부 이야기를 꺼낸 거냐? 보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막동댁이 탄식처럼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며느리가 오원. 그날 오후 보기는 오복을 찾아갔습니다. 오늘 마님 모습을 보셨습니까? 오복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봤지. 장부 이야기 꺼내니까 잠깐 당황하던데 그 당황함이 핵심입니다. 마님은 힘으로 밀어붙이는 데는 익숙하지만 논리로 대응하는 상황에는 낯설어합니다. 그걸 이용해야 합니다. 어떻게? 다음 장날 마님이 장터에서 스스로 자랑하도록 유도합니다. 마님이 자랑하는 것은
반드시 과장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과장의 틈을 찾아야 합니다. 오복이 오래 보기를 바라보았습니다. 너 언제 이런 생각을 했어? 지난 장날 어르신 말씀을 들은 날 밤부터입니다. 오복이 작게 웃었습니다. 체면 이야기 때문에? 예. 오복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 칠복한테 이야기해둘게. 보기가 돌아서려다가 멈추었습니다. 어르신. 응. 마님이 장터에서 자랑할 만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가능성 높은 것이요. 오복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폐물 아니면 친정 이야기. 장터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게 두 가지거든. 좋은 물건이랑 좋은 집안. 보기가 그 말을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날 밤 보기는 돌쇠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국밥집 뒷골목 끝자리에서 돌쇠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씨 마님 친정 폐물이 빌린 것이라는 이야기가 사실입니까? 돌쇠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이요. 내가 그 집에 있을 때 그 폐물이 어디서 왔는지 봤소. 친정 어른이 이웃 집안에서 혼수용으로 빌린 거요. 돌려주기로 했는데 아직 안 돌려줬을 거요. 그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빌린 집안 어른의 수결이 있는 빌린 문서를 내가 챙겨 나왔소. 그게 증명이 될 것이오. 보기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 문서 외에 또 있다고 하셨습니다. 마님 남편 과오 기록. 돌쇠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쓸 것이오. 폐물 문서로 안 된다면 그때 꺼내겠소. 보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어르신이 판단하십시오. 돌쇠가 보기를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으로 표정이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보기 씨는 겁이 없소.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안 하면 더 후회할 것 같아서요. 돌쇠가 짧게 웃었습니다. 장터에 온 3년 동안 거의 보지 못했던 웃음이었습니다. 다음 장날 준비하겠소. 보기가 골목을 나서면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달이 구름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바람이 쌀쌀했습니다. 이제 닷새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닷새 안에 보기가 해야 할 것들은 모두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오복과 칠복이 있었고 돌쇠가 있었고 그리고 오복 어르신의 말이 있었습니다. 체면이란 남이 세워주는 것이지 스스로 세우는 것이 아니란다. 보기는 그 말을 다시 한 번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리고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새벽 일찍 일어나 사고를 올려야 했으니까요. 서씨 마님이 어떻게 나오든 국밥집은 내일도 문을 열어야 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보기는 국밥을 팔면서도 머릿속으로 계속 장날의 순서를 그려보았습니다. 서씨 마님이 옷이 즈음에 북쪽 어귀에서 들어온다. 칠복이 그 시간에 맞춰 주변 장꾼들에게 마님이 오늘 무언가를 뽐내러 왔다는 소문을 흘린다. 마님은 장터 사람들이 주목하는 것을 즐기는 성품이라 반드시 폐물이든 친정 이야기든 꺼내게 되어 있다. 그 순간을 잡는다. 문제는 타이밍이었습니다. 마님이 자랑을 꺼내는 시점에 돌쇠가 문서를 들고 나타나야 했습니다. 너무 이르면 마님이 도망갈 시간을 주게 되고 너무 늦으면 구경꾼들이 흩어집니다. 보기가 그 타이밍을 조절하는 신호를 어떻게 줄 것인지가 관건이었습니다. 장터에서는 가장 빠른 신호가 소리입니다. 보기는 그날 오후 장터 끝에 있는 엿장수 오복 노인에게 다시 찾아갔습니다. 가위 소리 아시지요? 오복이 엿가위를 들어 보였습니다. 이걸로 밥 먹고 사는데 당연하지. 마님이 자랑을 꺼내는 순간 소인이 어르신 쪽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때 가위 소리 한 번만 크게 내주십시오. 그 소리를 신호로 돌쇠 어른이 나옵니다. 오복이 잠시 보기를 보다가 피식 웃었습니다. 장터 30년에 이런 신호수 노릇은 처음이네. 부탁드립니다. 오복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 사흘이 더 지났습니다. 장날 전날 밤이었습니다. 보기는 잠자리에 들기 전 막동대기 쓰던 낡은 장부를 꺼내 펼쳤습니다. 서씨 마님이 국밥을 드신 날짜와 수량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사흘에 한 번, 나중에는 장날마다 2그릇씩, 그리고 한 번도 돈을 내지 않은 기록. 보기는 그 장부를 조심스럽게 접어 치마 안에 넣었습니다. 이 장부만으로는 마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마님이 스스로 거짓 자랑을 한 뒤 돌쇠의 문서가 나온다면 이 장부는 외상의 허위성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보기는 등잔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눈을 감고 내일을 생각했습니다. 내일 장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든 보기에게는 돌아올 곳이 있었습니다. 새벽마다 사고를 올리는 국밥집, 시어머니의 우렁찬 목소리, 장터 어귀에서 들려오는 흥정 소리,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보기는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날 것입니다. 솥에 불을 지필 것입니다. 그리고 앞치마를 두를 것입니다. 다음 장날은 내일이었습니다. 장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보기는 여느 날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났습니다. 사골솥에 불을 올리고 팔을 다듬고 국밥집 앞을 쓸었습니다. 막동댁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보기는 혼자 부엌에서 조용히 움직이면서 오늘 일어날 일들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머릿속에서 되짚었습니다. 해가 뜨고 장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좌판들이 들어서고 흥정 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국밥집에도 아침 손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지요. 오전이 지나갈 즈음 칠복이 국밥집 앞을 지나다가 보기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칠복이 눈짓 하나를 보냈습니다. 준비됐다는 신호였습니다. 보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오복이 국밥집 쪽으로 급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보기야, 잠깐. 보기가 국밥집 앞으로 나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오복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칠복이 겁먹었어. 아까 장터 어귀에서 서씨 마님네 하인이 몇 명 들어오는 걸 봤는데 평소보다 2명이 더 많대. 그 소리에 칠복이 소문 흘리기를 못하겠다고 해. 보기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하인이 더 많다고요? 응. 마님이 오늘 뭔가를 예상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보기는 입술을 잠깐 깨물었습니다. 칠복 어른을 만나야겠습니다. 칠복은 포목 좌판 뒤에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보기가 다가가자 고개를 들지도 않았습니다. 보기야, 나는 못하겠어. 칠복 어른, 하인이 2명 더야. 오늘 뭔가 다르다고. 나는 처자식이 있는 사람이야. 보기가 칠복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저도 압니다. 어른, 알면서 왜? 그래도 부탁드립니다. 칠복이 보기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 막동댁이 무릎 꿇은 게 억울한 건 나도 알아. 근데 우리가 이걸 바꿀 수 있어. 저 마님네 친정이 어떤 집인지 알잖아. 보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른, 저번 장날 기억하십니까? 마님이 어머니 멱살을 잡았을 때 구경꾼이 한 20명은 됐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칠복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나도 그 자리에 있었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께 부탁드리는 겁니다. 나서달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소문만 흘리시면 됩니다. 마님이 오늘 무언가를 뽐내러 왔다더라. 그 한마디면 됩니다. 칠복이 한참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보기가 다시 말했습니다. 무섭다는 거 압니다. 저도 무섭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못하면 다음 장날에도 또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 장날에도요. 칠복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포목 좌판의 천들을 한번 만지작거리더니 결국 말했습니다. 딱 그 한마디만이야. 보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복이 그 장면을 옆에서 보다가 보기에게 다가왔습니다. 이제 됐냐? 예. 돌쇠는 아침에 확인했습니다. 준비됐다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 차례야. 보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장터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북쪽 어귀가 보였습니다. 아직은 평범한 장터 풍경이었습니다. 보기는 국밥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막동댁이 그릇을 닦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응, 오늘 제가 자리를 비울 수도 있습니다. 막동댁이 손을 멈추었습니다. 얼마나? 1시간 정도요. 막동댁이 보기를 바라보았습니다. 알겠어. 보기가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막동댁이 그 모습을 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보기는 앞치마를 국밥집 안쪽 나무못에 걸어두고 나왔습니다. 5시가 되었습니다. 장터 북쪽 어귀에서
가마꾼들의 발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주홍색 가마발이 햇빛에 번쩍였습니다. 하인들이 앞뒤로 줄을 서서 길을 막았고 사람들이 저절로 물러섰습니다. 칠복이 포목 좌판 근처에서 주변 장군 몇몇에게 낮은 목소리로 말을 건네기 시작했습니다. 서씨 마님이 오늘 장터에서 무언가를 뽐내러 오셨다더라. 그 말이 물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이 슬슬 고개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가마가 장터 한가운데에서 멈추었습니다. 서씨 마님이 내려섰습니다. 오늘은 특히 더 화려한 차림이었습니다. 비취 비녀의 황금색 놀이개, 손목에는 지난번보다 더 굵은 옥팔찌, 장터 햇빛에 폐물들이 반짝였습니다. 주변에서 구경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칠복이 흘린 소문 때문인지 아니면 그냥 화려한 차림새 때문인지 사람들이 멈추어 서서 마님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마님이 그 시선들을 즐기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어깨가 조금 올라갔고 걸음이 조금 느려졌습니다. 하인에게 무언가를 말하더니 손목에 옥팔찌를 한번 쓸어보았습니다. 보기가 장터 한쪽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마님, 서씨 마님이 보기를 바라보았습니다.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또 너야? 예, 마님, 소인입니다. 주변 구경꾼들의 눈이 보기에게 쏠렸습니다. 보기는 그것을 알면서도 마님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마님, 오늘 장터에 나오신 것은 외상값 때문이옵니까? 아니면 다른 용건이 있으시옵니까? 마님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게 내가 알 일이야? 외상값이시라면 소인이 오늘 장부를 가져왔습니다. 지금 확인하시겠습니까? 마님의 눈빛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러더니 이내 고개를 들고 주변을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구경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마님의 입가에 묘한 웃음이 떠올랐습니다. 외상값은 다음 이야기야. 나는 오늘 이것을 보여주러 왔어. 마님이 손목에 옥팔찌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 팔찌가 어디서 온 것인지 알아? 우리 친정 어른이 한양제에 가는 옥장에서 특별 주문하신 거야. 이 고을에 이런 것 가진 사람이 나 말고 또 있겠어. 구경꾼들 사이에서 감탄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마님이 만족스러운 듯 손목을 돌려 팔찌를 햇빛에 비추었습니다. 보기가 오복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째까 엿가위 소리가 장터에 울렸습니다. 돌쇠가 장터 한쪽에서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지게를 내려놓고 품에서 천으로 싼 무언가를 꺼내 들었습니다. 구경꾼들의 눈이 돌쇠에게로 쏠렸습니다. 서씨 마님이 돌쇠를 보고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너는 돌쇠가 마님 앞에 서며 말했습니다. 오랜만이옵니다. 마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는 얼굴이었습니다. 3년 전 친정에서 갑자기 사라진 하인이었으니까요. 돌쇠가 천을 펼쳤습니다. 안에서 문서 하나가 나왔습니다. 마님이 오늘 자랑하신 옥팔찌 말씀입니다. 이 문서에는 그 팔찌가 한양제일 가는 옥장에서 온 것이 아니라 인근 이씨 집안에서 혼수용으로 빌린 것임을 기록한 친정 어른의 수결이 있습니다. 장터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마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입술이 달싹였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보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마님, 남이 세워주는 체면과 스스로 세우는 허세는 다릅니다. 장터 사람들이 오늘 직접 보셨습니다. 마님이 보기를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으로 그 눈빛에 무언가가 흔들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분노인지 당혹인지 아니면 둘 다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인이 앞으로 나서며 소리쳤습니다. 이것들이 감히 마님을 모함해 저 문서가 가짜일 수도 있잖아. 오복이 장터 한쪽에서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문서에 수결이 있으면 가짜가 아니오. 그리고 저 수결의 주인이 이 고을에 계시니 확인하고 싶으시면 직접 찾아가셔도 됩니다. 구경꾼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저 팔찌가 빌린 거였어. 마님이 직접 한양 옥장 거라고 하셨는데 자랑하러 오신 거 맞네. 아까 소문이 맞았잖아. 마님의 얼굴에 홍조가 번졌습니다. 눈빛이 흔들리다가 이내 하인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하인이 마님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마님이 돌아서며 가마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보기가 한 발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마님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외상값 장부는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다음 장날에는 장부를 갖고 오시겠습니까? 마님이 가마에 올랐습니다. 가마발이 내려졌습니다. 하인들이 빠르게 움직이며 가마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왔던 방향으로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장터가 잠시 조용했다가 한꺼번에 터지는 것처럼 웃음소리와 수군거림이 쏟아졌습니다. 아이고, 도망가네. 저 마님이 이런 꼴을 당하시다니. 국밥집 며느리가 해냈네. 오복이 복이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칠복도 포목 좌판을 두고 달려왔습니다. 돌쇠가 문서를 다시 싸서 품에 넣으며 복이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칠복이 눈이 동그래진 채로 말했습니다. 됐어. 됐잖아. 그러나 복이는 웃지 않았습니다. 오복이 그것을 알아챘습니다. 왜 그래? 마님이 물러갔을 뿐입니다. 끝난 게 아닙니다. 오복이 미간을 모았습니다. 무슨 말이야? 저 마님이 이 장면을 그냥 넘길 분이 아닙니다. 반드시 더 크게 되돌아올 것입니다. 장터에서는 아직 웃음소리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방금 일어난 일을 서로 이야기하며 흩어지고 있었지요. 복이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북쪽 어귀를 바라보았습니다. 가마가 사라진 방향이었습니다. 돌쇠가 복이 곁에 서며 말했습니다. 알고 있소. 오늘은 첫 번째 장날이었소. 복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국밥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나무못에 걸어둔 앞치마를 다시 꺼내 허리에 두르면서 복이는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길에 들어선 것이었습니다. 마님이 다음 장날 더 단단하게 준비해 올 것입니다. 그때 버텨낼 수 있어야 했습니다. 막동대기 부엌에서 복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됐어? 오늘은 물러가셨습니다. 막동대기 잠시 복이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앞치마 매는 거 봤어. 예, 잘했다. 그것이 막동대기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말이었습니다. 복이는 고개를 숙이고 다시 국밥솥 앞으로 갔습니다. 아직 오후 손님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국밥집은 내일도 문을 열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닷새 후에는 다음 장날이 올 것이었습니다. 닷새가 지났습니다. 그 닷새 동안 장터는 겉으로는 평온했습니다. 5일장이 서지 않는 날이었으니 장꾼들은 제각각 집에서 쉬거나 다음 장 준비를 했지요. 그러나 복이에게 그 닷새는 조용한 닷새가 아니었습니다. 첫날 복이는 오복을 찾아갔습니다. 어르신, 오늘 장터에서 일이 어떻게 퍼져나갔습니까? 오복이 옆판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마을 끝까지 퍼졌지. 오늘 저녁에 이미 이 고을 절반은 알겠더라. 서씨 마님이 빌린 팔찌 자랑하다가 망신당했다고. 그것이 마님 귀에도 들어갔겠지요. 당연하지. 저 마님이 장터에서 그냥 돌아갔을 리 없어. 반드시 되갚으러 올 거야. 복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걱정됩니다. 오복이 옆판을 내려놓으며 복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복이야, 너 오늘 장에서 잘했어. 그런데 이제부터가 더 어려워. 저 마님이 혼자 오는 게 아니라 뒤에 친정을 달고 올 수도 있거든. 알고 있습니다. 알면서 계속할 거야? 복이가 오복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르신은 30년 동안 장터에서 엿을 파셨습니다. 처음에 쉬우셨습니까? 오복이 잠시 복이를 바라보다가 웃음 같은 것을 지었습니다. 쉬웠으면 사람이 아니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복이 한동안 복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손을 내밀어 복이의 손을 한번 꽉 잡았습니다. 내가 장터 30년에 눈이 꼬부라진 사람들을 많이 봤어. 자기만 알고 몸을 먼저 피하고 나중에 남 탓하는 사람들. 그런데 너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내가 같이 하는 거야. 복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 오복이 손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운 건 나중에. 지금은 다음 장날을 어떻게 할 건지 생각해. 두 사람은 그날 오후 내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마님이 어떻게 되갚으러 올 것인지, 그때 어떻게 버텨야 하는지, 오복은 장터 30년의 경험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복이는 그 이야기를 듣고 빠진 부분을 채워 넣었습니다. 헤어질 때 오복이 말했습니다. 장터에서는 구경꾼이 편이야. 구경꾼이 웃으면 이기는 거고,
구경꾼이 찡그리면 지는 거야. 보기가 그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보기는 돌쇠를 찾아갔습니다. 돌쇠는 장터 뒷골목 끝에 있는 작은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지게를 내려놓고 저녁을 먹다가 보기를 보고 일어섰습니다. 무슨 일이요? 지난 장날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여쭤볼 것이 있어서요. 돌쇠가 보기에게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말해보시오. 돌쇠 어른은 서씨 친정에서 왜 나오셨습니까? 돌쇠가 한참 보기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썼소. 마님 남편 되시는 분이 어릴 때 마을에서 불을 낸 일이 있었는데 내가 봤소. 그것을 말하지 말라고 해서 말 안 했더니 나중에 그 누명을 나한테 씌웠소. 증거도 없이 쫓겨났소. 보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불사건 기록이 어르신이 갖고 계신 두 번째 문서입니까? 그렇소. 마을 어른들 수결이 여럿이소. 내가 쫓겨나기 전날 밤에 몰래 챙겨 나왔소. 보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을 쓸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알고 있소. 두 사람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돌쇠가 먹다 둔 밥그릇을 다시 들며 말했습니다. 보기 씨는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요? 시어머니를 위해서요? 보기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 장터에서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마님이 어머니 멱살을 잡을 때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보고 있었는데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게 왜요? 무서우니까요. 다들 무서웠을 겁니다. 저도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그 무서움이 쌓이면 장터에서 정말로 아무것도 안 되는 곳이 됩니다. 마님이 오면 다들 고개를 숙이고 아무도 뭐라 하지 않는 장터가 됩니다. 돌쇠가 밥그릇을 내려놓고 보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걸 바꾸고 싶어서요? 장터는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곳입니다.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곳에 한 사람이 두려움을 만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돌쇠가 오랫동안 보기를 바라보았습니다. 알겠소. 내가 갖고 있는 것 필요할 때 내놓겠소. 보기가 자리에서 일어서며 인사를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밥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보기는 오복의 말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장터에서는 구경꾼이 편이야. 구경꾼이 웃으면 이기는 거야. 그 말이 맞았습니다. 지난 장날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보기는 그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님이 도망가듯 가마에 오르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오복의 말처럼 이제부터가 진짜였습니다. 다음 장날 마님은 반드시 더 강하게 올 것이었습니다. 사흘이 지나고 나흘이 지났습니다. 나흘째 저녁 장터 어귀를 지나던 칠복이 보기를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보기야, 큰일 났어. 무슨 일입니까? 서씨 마님네 하인이 장터 상인 3명한테 찾아갔대. 다음 장날에 보기 편 들면 장터에서 못 장사하게 만들겠다고 했다더라. 보기가 표정을 굳혔습니다. 누가 협박을 받았습니까? 생선 장수 봉다리, 나물 장수 점순 안악, 그리고 칠복이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리고요? 보기가 칠복을 바라보았습니다. 칠복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보기야, 나는 처자식이 있어. 장사 못하면 우리 식구들이 굶어. 나는 진짜 못하겠어. 미안해. 보기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칠복 어른, 알겠습니다. 칠복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화 안 나? 화보다 걱정이 됩니다. 어른 식구들이요. 칠복이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미안해, 보기야. 진짜로. 칠복이 돌아가고 나서 보기는 혼자 국밥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생선 장수 봉다리와 나물 장수 점수 난악도 같은 이유로 빠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오복, 돌쇠, 그리고 보기 셋만 남는 것이었습니다. 보기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마님이 생각보다 빨리 그리고 더 넓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보기는 막동댁에게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막동댁은 말없이 듣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랬어. 포기할 거야? 아닙니다. 오복 어른이랑 돌쇠만 남으면 셋이잖아.
예, 막동댁이 보기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도 있어. 보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막동댁이 굳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나도 넣어줘. 내 일이잖아. 어머니, 위험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것도 몰라. 근데 며느리 혼자 하는 거 보고 이 애미가 집에 앉아 있을 수가 없잖아. 보기가 잠시 시어머니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그리고 보기는 이튿날 아침 일찍 장터로 나갔습니다. 오복에게 상황을 전했습니다. 오복은 듣고 나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칠복이 빠진 건 예상했어. 마님이 그냥 있을 리 없었으니까. 봉다리랑 점순이도 마찬가지겠지. 예. 그런데 막동댁이 직접 나선다고? 그러셨습니다. 오복이 미간을 좁혔다가 천천히 풀었습니다. 그렇다면 넷이야. 장터에서 넷이면 작지 않아. 구경꾼들이 몇 명이냐가 더 중요하거든. 보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르신, 다음 장날 계략을 다시 짜야 할 것 같습니다. 마님이 이번에는 하인을 더 많이 데리고 오고 장터 상인들을 미리 협박해 놓은 상태입니다. 직접 맞서는 방식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마님이 스스로 더 깊이 파고들게 만들어야 합니다. 오복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더 깊이? 지난 장날 마님이 물러간 이유는 창피해서였습니다. 그런데 마님은 그 창피함을 갚으러 올 것입니다. 더 크게 자랑하려 할 것입니다. 이번에는 팔찌가 아니라 더 큰 것을 들고 올 것입니다. 오복이 팔짱을 끼웠습니다. 친정 이야기겠지. 예. 그리고 그 친정 이야기를 더 크게 자랑할수록 돌쇠 어른의 두 번째 문서가 더 결정적이 됩니다. 오복이 한참 보기를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너 처음부터 두 번째 문서를 쓸 날을 기다린 거야? 보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난 장날 폐물 문서로 마님이 한 번 물러갔습니다. 그러면 마님은 더 큰 것을 가져오려 할 것이고 더 크게 자랑하려 할 것입니다. 그때 두 번째 문서를 꺼내면 마님이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것이 됩니다. 오복이 웃음 같은 것을 지었습니다. 이야, 이 안하기. 보기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돌쇠 어른께 다시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오복이 보기를 불러 세웠습니다. 보기야. 예, 아까 내가 한 말 기억하냐? 장터에서는 구경꾼이 편이라고. 기억합니다. 다음 장날 마님이 크게 자랑하면 구경꾼이 더 많이 모일 거야. 그리고 더 크게 웃을 거야. 보기가 오복을 바라보았습니다. 예, 어르신, 잘 될 거야. 보기가 고개를 숙이고 장터를 나섰습니다. 길을 걸으면서 다음 장날의 순서를 다시 머릿속으로 그렸습니다. 마님이 들어온다. 칠복이 없으니 소문을 흘리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마님 스스로 자랑을 시작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마님이 친정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이 핵심이다. 그 순간에 돌쇠가 나온다. 그리고 그 문서가 나온다. 보기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국밥집까지 가는 길이 멀지 않았지만 그 짧은 거리 동안 보기는 다음 장날의 모든 장면을 머릿속에서 한 번씩 되짚었습니다. 장이 다시 서기까지는 사흘이 남아 있었습니다. 세 번째 장날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가마꾼이 6으로 늘었고 하인이 5이었습니다. 그리고 마님 곁에는 처음 보는 중년 사내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장터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서씨 마님 친정의 집사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보기는 국밥집 앞에서 그 행렬을 바라보았습니다. 마님이 이번에는 국밥집 앞이 아니라 장터 한가운데 열린 공간에 멈추었습니다. 가마에서 내리면서 주변을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지난번보다 훨씬 더 화려한 차림이었습니다. 남색 비단 저고리, 다홍치마, 목에는 산호 목걸이, 손목에는 오늘은 2개의 팔찌, 그리고 가슴 앞에 황금색 놀이개가 달려 있었습니다. 집사가 앞으로 나서더니 목청을 높였습니다. 오늘 서씨 마님께서 이 장터 상인 여러분께 친히 하실 말씀이 있으시오. 구경꾼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마님이 중심에 서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난 장날에 이 장터에서 무례한 일이 있었소. 우리 집안과 친정을 욕보이는 자들이 있었는데 오늘은 그것을 바로잡으러 왔소. 보기가 장터 한쪽에서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마님, 소인이 여기 있습니다. 마님이 보기를 보고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내가 지난번에 우리 친정 폐물을 가짜라고 했지. 오늘 내 친정 집사가 직접 나왔소. 그 팔찌가 어디서 왔는지 직접 말씀하실 거요. 집사가 나서며 기침을 한 번 했습니다. 서씨 마님 친정 폐물은 모두 한양 정씨 옥방에서 맞춘 것이요. 지난번에 누군가 가져온 문서는 위조된 것이라 우리가 확인했소. 구경꾼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오복이 장터 한쪽에서 나서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씨 집안 수결이 찍힌 문서가 위조라는 말이오? 이씨 어른이 직접 확인하셨소. 집사가 잠깐 멈칫했습니다. 그건 이씨 어른은 이 고을에 계시오. 지금 이 자리에 오시게 하면 되겠소. 집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마님도 무언가를 집사에게 눈짓했습니다. 집사가 목청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런 번거로운 일은 필요 없소. 우리 집안 말이면 충분하오. 막동대기 국밥집 앞에서 나서며 말했습니다. 충분하지 않습니다. 장터에서는 수결이 있는 문서가 말보다 믿을 만합니다. 마님이 막동댁을 바라보다가 다시 보기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웃었습니다. 차갑고 계산된 웃음이었습니다. 좋아. 그 이야기는 잠깐 접어두고 오늘 내가 이 장터에 온 진짜 이유는 따로 있소. 마님이 가슴 앞에 황금색 놀이개를 손으로 들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알아. 우리 친정이 이 고을에서 대대로 어떤 집안이었는지 오늘 이 장터 사람들 앞에서 밝히겠소. 이 놀이개는 50년 전 우리 친정 어른이 어명으로 하사받은 것이요. 임금이 직접 내리신 물건이야. 장터가 술렁였습니다. 구경꾼들이 고개를 내밀며 놀이개를 바라보았습니다. 보기가 오복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복이 눈짓을 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돌쇠한테 신호 보냈어. 그러나 이번에는 마님이 먼저였습니다. 이 놀이개가 가짜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어명으로 하사받은 물건은 기록이 있소. 우리 친정 어른이 직접 받으신 기록이 친정 문서고에 있어. 보기가 천천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마님, 소인도 한 가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말해봐. 어명하사품이라면 반드시 예조에 기록이 있습니다. 그 기록과 대조해보면 확인이 됩니다. 마님께서는 그 기록을 가져오실 수 있습니까? 마님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예조 기록이라는 말에 집사가 마님에게 작게 무언가를 속삭였습니다. 보기는 그 사이에 돌쇠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돌쇠가 이미 장터 가장자리에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손에 천으로 싼 문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인 하나가 돌쇠를 막아섰습니다. 어딜 끼어들려는 거야. 돌쇠가 하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비키시오. 못 비켜. 하인이 돌쇠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돌쇠가 팔을 빼려다가 문서를 놓쳤습니다. 문서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구경꾼들이 술렁였습니다. 그 순간 오복이 빠르게 문서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게 땅에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오복이 문서를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구경꾼들의 눈이 문서에 쏠렸습니다. 집사가 앞으로 나서며 소리쳤습니다. 그것을 당장 내놓으시오. 오복이 집사를 바라보았습니다. 내놓으라면 내놓지요. 그런데 여기 장터 사람들이 이 문서를 보고 싶어 하는 것 같으니 잠깐만 기다리시오. 오복이 문서를 천천히 펼쳤습니다. 구경꾼들이 앞다투어 몸을 기울였습니다. 이 문서는 서씨 마님 남편 되시는 분이 어릴 때 마을에서 불을 낸 일을 기록한 것으로 마을 어른들 수결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이 고을 친정댁 어른들이 입마금한 정황도 적혀 있습니다. 장터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서씨 마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집사가 소리쳤습니다. 그것은 위조요. 당장 내놓으시오. 오복이 천천히 문서를 접으며 말했습니다. 위조인지 아닌지는 마을 어른들이 직접 확인하시면 됩니다. 수결의 주인들이 이 고을에 다 계시니까요. 구경꾼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터졌습니다. 세상에 불을 냈다고? 그 집안이 그랬어. 근데 왜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지? 마님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집사가 마님에게 다가가
귓속말을 했습니다. 마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시 집사가 말했습니다. 마님이 2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더니 보기를 바라보았습니다. 보기는 마님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피하지 않았습니다. 마님이 말했습니다. 이건 끝난 게 아니야. 예, 마님, 끝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마님이 돌아섰습니다. 집사가 빠르게 따라붙었습니다. 하인들이 가마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가마가 장터를 빠져나갔습니다. 구경꾼들이 이번에도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나 보기는 지난번보다 조금 더 무거운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마님은 물러갔지만 마지막으로 한 말이 귓가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건 끝난 게 아니야. 오복이 보기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2번 몰아냈어. 3번째는 없을 거야. 왜요? 저 마님이 3번을 지면 더 이상 장터에 나올 명분이 없어. 그 자존심에 3번 망신을 감수하지는 않을 거야. 아니면 3번째에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오복이 보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그게 더 걱정이지. 보기가 국밥집 쪽으로 걸음을 돌렸습니다. 지금 당장은 국밥을 팔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에는 다음 장날을 생각해야 했습니다. 마님이 3번째에 어떻게 나올지 그것이 이제부터의 문제였습니다. 그날 저녁 보기는 혼자 장터 우물가에 앉았습니다. 2번의 장날 동안 마님이 2번 물러갔습니다. 장터 사람들도 2번 웃었습니다. 그런데 보기의 마음은 가볍지 않았습니다. 오복의 말처럼 마님이 3번째의 다른 방식으로 온다면 그것이 어떤 방식일지 알 수 없었습니다. 마님에게는 아직 쓰지 않은 패가 있을 것이었습니다. 관할을 이용할 수도 있었습니다. 친정 힘으로 보기나 돌쇠를 직접 고발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장터 상인들에게 더 강한 압력을 넣어 오복까지 흔들 수도 있었습니다. 보기는 우물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어두운 수면이 조용했습니다. 그때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쇠였습니다. 여기 있었소. 돌쇠가 보기 옆에 앉았습니다. 오늘도 수고했소. 어르신이 더 수고하셨습니다. 하인이 팔을 잡아당길 때 어떠셨습니까? 돌쇠가 팔목을 한번 문지르며 말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돌쇠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보기 씨, 솔직하게 물어봐도 되겠소? 예. 마님이 다음에 관할을 끌어들이면 어떻게 할 거요? 보기가 우물 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것도 생각해봤습니다. 결론은 관아에서 들여다보면 오히려 마님 쪽이 불리해집니다. 어르신이 갖고 계신 문서들은 모두 수결이 있는 공식 기록입니다. 마님 쪽 주장은 집사의 말뿐이고요. 돌쇠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마님이 관할을 안 끌어들일 이유도 거기 있겠네. 예, 그래서 마님이 어떻게 나올지 더 모르는 겁니다. 정면으로 못 오면 다른 방향으로 옵니다. 2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장터 저쪽에서 늦은 파장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돌쇠가 말했습니다. 내가 그 집에서 3년 있으면서 알게 된 게 하나 있소. 무엇입니까? 저 마님은 자존심이 세지만 그 자존심이 무너지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탓해요. 마님 남편도 집사도 하인도 자기 잘못은 절대 안 인정해요. 그런데 그게 오히려 약점이요. 보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약점이라고요? 주변 사람들이 다 탓을 받으면 언젠가 그 사람들 중 하나가 등을 돌려요. 내가 그랬듯이. 보기가 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을 기다리면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거요. 우리가 계속 버텨내면 마님 쪽에서 먼저 균열이 생깁니다. 보기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르신, 생각지 못한 부분이었습니다. 3년 동안 그 집에 있었으니 내가 더 잘 알지요. 돌쇠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오늘도 수고했소. 들어가서 쉬어요. 돌쇠가 골목을 빠져나가고 보기는 혼자 우물가에 남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먼저 등을 돌린다.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보기는 마님을 둘러싼 사람들을 하나씩 생각해 보았습니다. 집사, 하인들, 그리고 마님 남편, 그 중에서 누가 먼저 등을 돌릴까?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알았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은
계속 버티는 것이었습니다. 닷새 후 장이 다시 섰습니다. 네 번째 장날이었습니다. 이번에 서씨 마님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5시가 되어도 5시를 넘겨도 마님의 가마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보기는 국밥집에서 손님을 받으면서도 계속 장터 북쪽 어귀를 확인했습니다. 파장 무렵이 되어서야 칠복이 보기를 찾아왔습니다. 보기야, 무슨 이야기요? 오늘 서씨 마님네 집사가 집안 내에서 문책을 받았다더라. 지난 2번 장날에서 일을 제대로 처리 못했다고 집사가 마님한테 크게 혼났대. 보기가 칠복을 바라보았습니다. 집사가 문책을 받았습니까? 응. 그리고 들리는 소문에는 마님이 남편분한테도 한 소리 들었대. 왜 자꾸 장터에 나가서 망신을 당하냐고. 보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균열이 시작됐군요. 칠복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뭐라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칠복 어른, 오늘 소식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칠복이 돌아가고 나서 보기는 오복에게 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오복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내가 그랬잖아. 마님 자존심이 무너지면 주변 사람들한테 탓을 돌린다고. 돌쇠 어르신 말씀이 맞았습니다. 그러면 다음 장날에는 어떻게 올 것 같아? 보기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더 조심스럽게 그리고 더 계산해서 올 것입니다. 2번 망신당한 분노가 있으니까 반드시 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혼자가 아닐 것입니다. 집사가 문책받았으면 집사가 아닌 다른 사람을 데려오겠지. 예. 그리고 더 강한 사람을. 오복이 팔짱을 끼웠습니다. 준비해야겠네. 예. 이번이 아마 마지막 장날이 될 것입니다. 어느 쪽으로든. 보기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장날. 그 말을 속으로 되뇌면서 보기는 국밥집으로 걸음을 돌렸습니다. 5번째 장날이 밝았습니다. 보기는 새벽에 일어나면서부터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솥에 불을 올리면서도 팔을 다듬으면서도 마음 한쪽이 무거웠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장날이 될 것이라는 예감이 새벽부터 가슴에 짓눌리고 있었지요. 오복과 돌쇠가 아침 일찍 국밥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오늘 대비를 어떻게 할 거야? 보기가 국자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마님이 이번에는 사람만 바꾸는 게 아닐 것입니다. 방식 자체를 바꿔서 올 것입니다. 방식이라면 지금까지 마님이 직접 나오셨습니다. 이제는 다른 통로를 쓸 것입니다. 돌쇠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관할을 통할 수도 있소. 그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문서가 있으니 물러서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셋은 그날 장이 서는 내내 국밥집을 중심으로 흩어져 있었습니다. 오복은 여판을 들고 장터 북쪽 어귀 근처에서 서성였고 돌쇠는 지게를 지고 장터 안쪽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5시가 넘어도 서씨 마님의 가마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장터가 파장 분위기로 접어들 즈음 보기는 조금씩 안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였습니다. 막동댁이 국밥집 안에서 급히 보기를 불렀습니다. 보기야. 보기가 뛰어들어가자 막동댁이 낯선 사내를 가리켰습니다. 갓을 쓴 사내가 국밥집 안에 서 있었습니다. 관아 쪽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사내가 문서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막동댁이라는 분이 여기 계시오? 관아에서 나왔소. 외상 관련 고발이 들어왔으니 모레 관아로 나오시오. 보기가 문서를 받았습니다. 고발장이었습니다. 서씨 마님 쪽에서 외상감 미납을 빌미로 막동댁을 관아에 고발한 것이었습니다. 사내가 돌아가고 막동댁이 보기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냐? 보기는 그 고발장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러나 눈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관아에 가겠습니다. 같이 가야지. 예, 어머니. 그날 저녁 보기는 오복과 돌쇠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오복이 고발장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드디어 관아를 끌어들였군. 돌쇠가 말했습니다. 내가 가겠소. 문서들을 들고 같이 가겠소. 보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복이 말했습니다. 보기야, 겁나냐? 보기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겁납니다. 그래도 가겠습니다. 오복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칠복이 헐레벌떡 국밥집으로 뛰어왔습니다. 복이야, 큰일 났어. 무슨 일입니까? 오복 어른 옆판이 누군가한테 뒤집혔어. 내가 파장하다가 봤는데 엿이 다 바닥에 쏟아지고 옆판이 망가져 있었어. 오복 어른이 그걸 보고 넋이 나간 것 같던데 복이가 즉시 뛰어나갔습니다. 오복이 장터 한쪽에서 뒤집힌 옆판 옆에 서 있었습니다. 30년 된 옆판이었습니다. 바닥에 엿이 흙과 섞여 뒹굴고 있었습니다. 복이가 오복 곁에 서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오복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표정이 없었습니다. 30년 된 판이야. 알고 있습니다. 누가 이랬겠냐. 서씨 마님 하인들 소행입니다. 오복이 천천히 뒤집힌 옆판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한쪽 다리가 부러져 있었습니다. 내일 당장 고치러 가야겠네. 복이가 말했습니다. 어르신, 그래도 하시겠습니까? 오복이 보기를 바라보았습니다. 30년 동안 이 장터에서 살았어. 누군가 내 판을 뒤집는다고 내가 물러서면 앞으로 30년을 어떻게 살아? 오복이 부러진 옆판 다리를 손으로 만지며 말했습니다. 복이야, 관아에 가거라. 내가 모레 같이 가줄게. 복이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 그러나 그날 밤 자정이 넘어서 마지막 소식이 왔습니다. 막동댁이 자려다 말고 복이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복이야, 내 친정어머니한테 전갈이 왔어. 복이가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친정어머니요? 막동댁이 쪽지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쪽지에는 친정어머니의 필체로 짧게 적혀 있었습니다. 서씨 마님 친정에서 사람이 다녀갔다. 더 이상 나서지 말라는 전갈이다. 복이야, 이제 그만해라. 어미가 부탁한다. 복이가 쪽지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막동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친정어머니가 겁먹었나 봐. 복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쪽지를 접어서 손에 쥐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친정어머니한테까지 손을 뻗었다는 것은 마님이 이제 복이의 주변 전체를 흔들려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칠복, 봉다리, 점순안악, 그리고 오복의 옆판, 그리고 이제 친정어머니. 복이의 손이 쪽지를 꽉 쥐었습니다. 막동댁이 복이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 복이가 눈을 떴습니다. 모레 관아에 가겠습니다. 막동댁이 복이를 바라보다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복이는 다시 잠들지 못했습니다. 등잔도 켜지 않고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친정어머니의 글씨가 눈에 밟혔습니다. 겁먹은 어머니의 손이 떨리며 쓴 글씨, 그리고 마당에서 무릎을 꿇던 막동댁의 등이 눈에 밟혔습니다. 복이는 입술을 꽉 물었습니다.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물러서면 마님은 다음에도 그 다음에도 이 방식을 쓸 것이었습니다. 장터에서 아무도 나서지 않았던 그날처럼 영원히 아무도 나서지 않는 장터가 될 것이었습니다. 복이는 손을 펼쳐 친정어머니의 쪽지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어미가 부탁한다. 그 말이 가슴을 눌렀습니다. 그러나 복이는 그 무게를 감당하기로 했습니다. 모레였습니다. 이튿날 복이는 관아에 가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친정어머니에게 답장을 써야 했습니다. 손이 선뜻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걱정시켰다는 것, 마님 쪽 사람들이 어머니한테까지 찾아갔다는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그만하겠다고 쓸 수는 없었습니다. 복이는 오랫동안 앉아 있다가 붓을 들었습니다. 어머니, 걱정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미 시작한 일이라 멈출 수 없습니다. 어머니가 안전하시도록, 그리고 이 일이 빨리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딸이 올립니다. 짧은 답장이었습니다. 말이 부족했지만 이 이상 쓸 수 있는 말이 없었습니다. 답장을 보내고 복이는 국밥집 문을 열었습니다. 장이 서지 않는 날이었습니다. 손님이 거의 없었습니다. 막동댁이 부엌에서 솥을 닦고 있었고 복이는 그릇을 정리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움직였습니다. 어머니,
응, 내일 관아에 함께 가주시겠습니까? 막동댁이 소 닦던 손을 멈추었습니다. 가야지. 내 일인데. 감사합니다. 막동댁이 보기를 바라보았습니다. 보기야. 예, 나는 내 시어머니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가 나보다 더 용감하다고 생각해. 보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머니, 내가 더 잘 알아. 나는 예전에 한 번 맞서다가 포기했어. 내 시아버지가 관아에 끌려갔을 때 나는 그 다음부터 포기하는 법을 배웠거든. 근데 너는 그걸 모르는 것처럼 하잖아. 보기가 입술을 꽉 물었습니다. 어머니, 그때 일이 있었습니까? 막동댁이 오래 보기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가 시집 오기 전이야. 내 시아버지가 이 장터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어. 양반집 하인이 국밥값 안 내고 행패 부리는 거 막으려다가 오히려 관아에 끌려갔어. 돌아오죠. 보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저를 말리셨군요. 응, 이 장터에서 양반한테 맞서면 어떻게 되는지 내가 직접 봤으니까. 두 사람 사이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부엌 안에 사골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막동댁이 다시 솥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있잖아. 예, 내가 하는 거 보면서 내가 뭔가 잘못 생각한 게 있나 싶기도 해. 보기가 막동댁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엇을요? 포기하는 법을 배운 게 맞는 건지, 그게 나를 지키는 건지, 아니면 나를 더 작게 만드는 건지. 보기가 자리에서 일어나 막동댁 곁으로 갔습니다. 막동댁의 손에서 솥 닦던 행주를 받아들었습니다. 어머니, 내일 같이 가겠습니다. 둘이 같이요. 막동댁이 보기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자. 그날 저녁 오복이 국밥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부러진 여판 다리를 새로 깎아 붙인 여판이었습니다. 오늘 목수한테 맡겼더니 금방 고쳐줬어. 보기가 여판을 바라보았습니다. 30년 된 판이 멀쩡하네요. 원래 좋은 건 잘 안 부서지는 법이야. 오복이 여판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보기야, 내일 관아에서 어떻게 말할 건지 생각해뒀어. 예, 외상 장부를 가져가겠습니다. 마님 쪽에서 제시한 금액과 장부의 금액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리고 돌쇠 어른 문서도 함께요. 원님이 우리 편을 들 것 같아. 보기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확인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사실 앞에서는 권세가 있어도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까요. 오복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 맞아. 장터에서도 그렇거든. 사람들이 직접 보면 말을 바꾸기 어렵지. 보기가 오복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르신, 여판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복이 피식 웃었습니다. 판은 내가 고쳤지만 내일 관아는 내가 해야 해. 예, 하겠습니다. 무서우면 또 그 말 생각해. 체면이란 남이 세워주는 것이지 스스로 세우는 것이 아니란다. 원님도 장터 사람도 다 마찬가지야. 사실 앞에서는 체면을 세워줄 수가 없어. 보기가 그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오복이 돌아가고 보기는 혼자 앉아 내일을 생각했습니다. 관아, 원님, 마님 쪽 집사, 그리고 장부와 문서, 무서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무서움에 익숙해지는 방법을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무서운 것을 안고도 움직이는 것. 그것이 보기가 지난 몇 장날 동안 배운 것이었습니다. 내일이 오면 관아로 가겠습니다. 관아로 가는 날 아침 하늘이 흐렸습니다. 보기와 막동댁, 오복, 돌쇠, 넷이 함께 관아 문 앞에 섰습니다. 칠복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탓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관아 문이 열리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마당에 이미서 씨 마님 쪽 집사가 새 집사와 함께 서 있었습니다. 보기는 그 집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지난번에 장터에서 봤던 집사가 아닌 새 사람이었습니다. 나이가 많고 얼굴이 다부진 사내였습니다. 원님이 나와 자리에 앉았습니다. 막동댁이라는 여인이 누구요? 막동댁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소인이옵니다. 고발장에는 외상값 30냥을 갚지 않고 있다고 하던데 사실이요? 집사가 앞에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사실이옵니다. 30냥을 갚지 않고 오히려 저희 마님을
여러 차례 모함하여 싸웁니다. 보기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소인이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원님이 보기를 바라보았습니다. 말해보시오. 소인은 막동댁의 며느리이옵니다. 외상감 이야기가 있어 장부를 가져왔사옵니다. 보기가 장부를 내밀었습니다. 원님이 받아서 펼쳤습니다. 마님께서 드신 날짜와 수량 그리고 금액이 적혀 있습니다. 이것을 합산하면 12냥이옵니다. 집사 어른이 말씀하시는 30냥과는 금액이 다릅니다. 집사가 끼어들었습니다. 그 장부는 저희 마님이 확인한 것이 아닙니다. 저희 마님이 기억하시는 금액이 정확한 것이옵니다. 보기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마님 쪽에도 장부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어느 날 어느 것을 드셨는지 기록이 있으시다면 그것과 소인네 장부를 대조하면 됩니다. 집사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원님이 집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서씨 마님 쪽 장부는 있소. 그것은 장부 없이 30냥이라 하면 근거를 대시오. 집사가 표정을 굳혔습니다. 그때 돌쇠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천에 싼 문서를 내밀었습니다. 원님, 소인도 드릴 말씀이 있사옵니다. 원님이 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말해보시오. 소인은 3년 전까지 서씨 마님 친정에서 일한 하인이었습니다. 이 문서는 마님 남편 되시는 분이 어릴 때 이 고을 마을에서 불을 낸 사건을 기록한 것이며 마을 어른들의 수결이 여럿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친정 어른들에 의해 입막음된 경위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관아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새 집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러더니 원님에게 무언가를 작게 속삭였습니다. 원님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문서를 확인해야 하니 다음 날 다시 오시오. 보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관아를 나오면서 오복이 말했습니다. 잘했어. 원님이 문서를 확인하겠다고 했으면 이미 우리가 유리한 거야. 보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어르신, 집사가 원님에게 무언가를 속삭였습니다. 오복이 얼굴을 굳혔습니다. 들었어. 나도 봤어. 서씨 마님 친정과 원님 사이에 무언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복이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관아에서 전갈이 왔습니다. 막동댁의 외상값은 12냥으로 확인되었으나 관아 질서 문란 혐의로 막동댁의 국밥집을 닷새간 영업 정지한다. 보기가 전갈을 읽고 눈을 감았습니다. 막동댁이 보기 곁에 서서 전갈을 들었습니다. 영업 정지. 예, 어머니. 막동댁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전갈을 바라보았습니다. 보기는 이것이 마님 쪽의 마지막 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돈으로 안 되고 직접 압박으로 안 되고 이제 관아를 통해 영업 자체를 막은 것이었습니다. 닷새 동안 국밥을 팔지 못하면 다음 장날에 쓸 재료를 살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날에도 또 그 다음 장날에도 보기가 국밥집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혼자였습니다. 막동댁도 오복도 돌쇠도 없었습니다. 그냥 보기 혼자 빈 국밥집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솥은 식어 있었고 앞치마는 나무못에 걸려 있었습니다. 보기는 그 앞치마를 바라보았습니다. 처음 이 싸움을 시작할 때 벗어 던졌던 앞치마였습니다. 지금은 그것을 다시 두르기가 무거웠습니다. 눈물이 나오려 했습니다. 억눌렀습니다. 억누르다가 결국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오복의 옆판이 부서졌습니다. 칠복이 손을 뗐습니다. 친정어머니가 겁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밥집이 영업 정지가 됐습니다. 보기가 한 일은 2번의 장날에서 마님을 물러가게 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것이 끝이었습니다. 포기할까? 그 생각이 처음으로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보기는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솥이 식어가는 소리, 바람이 지붕을 두드리는 소리, 장터에서 멀리 흥정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장은 보기와 상관없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오복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체면이란 남이 세워주는 것이지 스스로 세우는 것이 아니란다. 보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마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관아 영업 정지를 받아냈으니 이겼다고 생각하고 있을까? 체면을 되찾았다고
생각하고 있을까? 그런데 장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보기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장터 사람들은 두 번의 장날을 직접 봤습니다. 마님이 빌린 폐물로 자랑하다 망신당하는 것을 봤습니다. 마님 남편의 과오, 기록이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 구경꾼들이 있는 한 마님의 체면은 관아, 영업 정지로 다시 세워지지 않습니다. 오복이 말했습니다. 구경꾼이 웃으면 이기는 거야. 구경꾼들은 이미 웃었습니다. 보기가 나무못의 앞치마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허리에 둘렀습니다. 닷새 영업 정지. 그 닷새 동안 보기가 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장터 사람들을 만나야 했습니다. 이 싸움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직접 알려야 했습니다. 보기가 국밥집 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장터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닷새 동안 보기는 장터를 돌아다녔습니다. 국밥집 문을 열 수 없으니 보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첫날 보기는 생선 장수 봉다리를 찾아갔습니다. 봉다리는 서씨 마님 쪽 협박에 손을 뗀 사람이었습니다. 봉다리 어른, 지금 제 형편을 아시지요? 봉다리가 눈을 피했습니다. 알아. 미안하게 됐어. 보기야. 괜찮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마님 쪽 사람이 봉다리 어른한테 찾아왔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봉다리가 보기를 바라보았습니다. 보기 편 들면 생선 납품 끊겠다고 했어. 우리 마님이 사는 양반댁 새 집이 다 서씨 마님 친정 아는 집이거든. 보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군요. 어른, 그 이야기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이야기만 한 건데 뭘. 이야기를 해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튿날에는 나물 장수 점순 안악을 찾아갔습니다. 점순 안악은 보기를 보자마자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보기야, 국밥집 영업 정지 들었어. 어쩌냐? 괜찮습니다. 아주머니, 닷새만 지나면 됩니다. 근데 다음 장날에도 마님이 또 나오면 어떻게 해? 보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날이 제일 중요합니다. 아주머니, 다음 장날에 그냥 장터에 계셔 주시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보고 계시기만 하면 됩니다. 점순 안악이 보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것만, 예. 알겠어. 그것쯤은 하지. 셋째 날에는 칠복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칠복이 보기를 보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보기야, 나는 정말 미안해. 국밥집 영업 정지까지 됐는데. 어르신, 저는 어르신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게 더 미안하잖아. 보기가 칠복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르신, 다음 장날에 오실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장터에 계셔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칠복이 보기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가볼게. 포목 좌파는 어차피 장날에 열어야 하니까 감사합니다. 넷째 날, 보기는 오복과 돌쇠를 다시 만났습니다. 오복이 말했습니다. 어떻게 됐어? 봉다리 어른과 점순 안악, 그리고 칠복 어른이 다음 장날에 장터에 있겠다고 했습니다. 편을 드는 게 아니라 구경꾼으로? 예. 오복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거면 충분해. 장터에서 구경꾼이 많으면 마님도 함부로 못해. 돌쇠가 말했습니다. 나는 다음 장날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보기가 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르신, 문서 하나가 더 있다고 하셨습니다. 관아에서도 꺼내지 않으신 것. 있소. 그것을 다음 장날에 쓰겠습니다. 마님이 마지막으로 나오는 날, 그때 꺼내 주십시오. 돌쇠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소. 닷새째 날, 영업정지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보기는 새벽에 일어나 솥에 불을 올렸습니다. 사고를 넣고 팔을 다듬었습니다. 빈 국밥집에 국물 냄새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막동댁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보기가 솥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무 말 없이 곁으로 왔습니다. 행주를 집어 그릇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나란히 부엌에서 움직였습니다. 한참 지나서 막동댁이 말했습니다. 내일 장날이네. 예, 마님이 올 것 같아. 올 것입니다. 막동댁이 고개를 끄덕이며 그릇을 닦았습니다. 그러면 나도 나가야지. 보기가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응, 지난번 관아일에서 저 때문에 고생하셨습니다. 막동대기 그릇에서 눈을 들어보기를 바라보았습니다. 고생이라니 내 일이잖아. 그래도요. 막동대기 짧게 웃었습니다. 보기야, 내가 20년 동안 이 장터에서 국밥을 팔았어. 그 20년 동안 얼마나 많이 참았는지 몰라. 근데 참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걸 이제야 배우는 것 같아. 네, 덕분에 보기가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겁니다. 나는 참는 것밖에 가르쳐 준 게 없는데 그 20년 동안 참으면서도 국밥집을 지킨 것이 제가 싸울 수 있는 이유입니다. 막동대기 한동안 보기를 바라보다가 손으로 보기의 등을 한번 두드렸습니다. 내일 같이 나가자. 예, 어머니. 솥에서 국물이 보글보글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부엌 안에 사골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내일이면 다시 장이 설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내일이 마지막 장날이 될 것이었습니다. 보기는 솥 앞에 서서 국자를 들었습니다. 내일을 위해 오늘을 준비하는 것. 그것이 보기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6번째 장날이 밝았습니다. 보기는 새벽 일찍 솥을 올리고 앞치마를 두르고 국밥집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영업 정지가 끝난 첫날이었습니다. 아침 손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막동대기 국물을 퍼담고 보기가 그릇을 날랐습니다. 장터에는 여느 장날과 다름없이 흥정 소리가 오갔습니다. 오복이 옆판을 들고 북쪽 어귀 근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돌쇠가 지게를 지고 장터 안쪽을 천천히 돌았습니다. 칠복이 포목 좌판을 펼쳤습니다. 봉다리가 생선 좌판을 열었습니다. 점순 안악이 나물 광주리를 내려놓았습니다. 장터가 제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오시가 가까워질 즈음 장터 북쪽 어귀에서 가마꾼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가마꾼이 8이었습니다. 하인이 7, 그리고 새 집사, 그리고 처음 보는 중년 여인이 마님 곁에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장터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서씨 마님 친정어머니라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서씨 마님이 가마에서 내렸습니다. 오늘 차림은 이전의 어느 날보다도 화려했습니다. 그리고 표정이 달랐습니다. 지난 2번과 달리 마님의 얼굴에 차가운 결의가 있었습니다. 장터 사람들이 저절로 멈추었습니다. 봉다리도 점순 안악도 칠복도 좌판 앞에 서서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님이 장터 한가운데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막동대, 그리고 그 며느리 나와. 보기가 앞치마를 고쳐 매고 국밥집 문을 나섰습니다. 막동대기 옆에 섰습니다. 나왔습니다. 마님. 마님이 보기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관아에 가서 이런저런 말을 했다지. 원님이 문서를 검토하겠다고 했다지. 그래서 내 집안 이야기가 고을에 퍼졌다지. 소인은 사실만 말씀드렸습니다. 마님이 눈빛을 차갑게 가다듬었습니다. 오늘은 끝을 내겠어. 우리 어머니께서도 직접 나오셨어. 내가 장터에서 우리 집안을 어떻게 모함했는지 직접 보시겠다고. 마님 곁에 중년 여인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나는 서씨 마님 친정어머니 이시오. 내 딸이 이 장터에서 당한 것을 직접 확인하러 나왔소. 구경꾼들이 더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칠복도 봉다리도 좌판을 두고 이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보기가 이씨 부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씨 부인 소인이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말해봐. 소인이 지난 장날들에서 꺼낸 문서들은 모두 수결이 있는 공식 기록입니다. 그 문서들이 거짓이라면 어떤 근거로 거짓이라고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씨 부인이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집사가 끼어들었습니다. 그 문서들은 출처가 불명확하오. 서씨 집안을 모함하려는 자가 꾸민 것이오. 오복이 장터 한쪽에서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문서에 수결이 있으면 출처가 불명확하다 할 수 없소. 수결의 주인들이 이 고을에 계시오. 이씨 부인이 오복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장터에서 30년 엿을 판 사람이요. 그리고 그 문서들이 나오는 자리에 직접 있었소. 마님이 보기에게 눈을 돌렸습니다. 좋아. 그 문서 이야기
오늘 끝을 내자고. 그 문서가 진짜라면 내 남편이 직접 나와서 해명할 것이야. 구경꾼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마님의 남편이 직접 나온다는 것은 예상하지 못한 전개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돌쇠가 지게를 내려놓고 걸어 나왔습니다. 소인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님이 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씨 부인도 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씨 부인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저 자는 돌쇠가 품에서 천으로 싼 문서를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지난번에 꺼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문서는 소인이 그 집에 있을 때 직접 겪은 일을 기록한 것입니다. 소인이 어떤 이유로 누명을 쓰고 쫓겨났는지가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누명을 씌운 분이 누구인지도 적혀 있습니다. 이씨 부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돌쇠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소인은 3년 동안 이 문서를 품고 있었습니다. 오늘에야 꺼냅니다. 집사가 앞으로 달려나오며 소리쳤습니다. 그 문서를 당장 내놓아라. 그것은 위조야. 돌쇠가 집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위조인지 아닌지는 관아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이미 원님이 문서를 검토하겠다고 하셨으니까요. 구경꾼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이씨 부인이 마님에게 무언가를 속삭였습니다. 마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씨 부인이 다시 속삭였습니다. 마님이 또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때 집사가 이씨 부인에게 다가가 귓속말을 했습니다. 이씨 부인의 얼굴이 복잡하게 변했습니다. 장터가 조용해졌습니다. 이씨 부인이 마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마님이 이씨 부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마님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결의가 흔들렸습니다. 이씨 부인이 보기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말했습니다. 국밥집 외상값 12냥이라고 했지. 예. 갚겠소. 장터가 조용해졌습니다. 누구도 말이 없었습니다. 이씨 부인이 집사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집사가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막동댁에게 내밀었습니다. 막동댁이 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씨 부인이 마님에게 말했습니다. 가자. 마님이 보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아직 분노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분노 뒤로 무언가가 무너진 것이 보였습니다. 마님이 돌아섰습니다. 가마꾼들이 가마를 들어 올렸습니다. 하인들이 줄지어 따라붙었습니다. 이씨 부인이 마님 곁에서 걸었습니다. 집사가 맨 뒤에서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행렬이 장터 북쪽 어귀를 빠져나갔습니다. 구경꾼들이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누군가 웃었습니다. 하나가 웃으니 둘이 웃고 둘이 웃으니 열이 웃었습니다. 아이고, 친정어머니가 직접 나와서 갚고 가네. 마님이 처음으로 돈을 내셨네. 국밥집 며느리가 끝내 이겼어. 칠복이 달려왔습니다. 복이야, 됐다, 됐어. 봉다리도 뛰어왔습니다. 점순 안악도 달려왔습니다. 오복이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돌쇠가 지게를 집어들며 웃었습니다. 막동댁이 12냥을 손에 쥔 채 서 있었습니다. 눈이 빨개졌습니다. 이애미, 오늘 처음으로 그 돈 받았네. 보기가 막동댁의 손을 잡았습니다. 막동댁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보기야, 내 시아버지도 이랬을 게다. 이렇게 끝까지 버텼을 게야. 보기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시어머니의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오복이 보기 곁으로 다가와 말했습니다. 체면이란 남이 세워주는 것이지 스스로 세우는 것이 아니란다. 오늘 이 장터 사람들이 세워준 게 뭔지 이제 알겠지. 보기가 오복을 바라보았습니다. 예, 어르신, 잘했어. 그날 오후 파장이 되면서 장터 사람들이 하나씩 국밥집에 들러 국밥 한 그릇씩 사 먹었습니다. 평소보다 2배가 넘는 손님이었습니다. 막동댁이 국물을 퍼 담으면서 연신 눈가를 닦았고 보기는 그릇을 나르면서 처음으로 가볍게 웃을 수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마지막 손님이 나가고 국밥집 문을 닫을 즈음 보기는 부엌에서 솥을 닦았습니다. 막동댁이 옆에서 그릇을 정리했습니다. 보기야, 예, 고마워. 보기가 솥에서 눈을 들어 막동댁을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감사하지요.
어머니, 막동댁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둘 다 고마운 거야. 보기가 다시 솥을 닦았습니다. 부엌 안에 사골 냄새가 남아 있었습니다. 창문 밖에서 저녁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보기는 앞치마를 매만졌습니다. 5일장이 있는 날마다 두르는 앞치마. 처음 이 싸움을 시작할 때 벗어 던지고 결심하고 다시 두른 앞치마였습니다. 이제 이 앞치마를 벗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내일도 닷새 후 장날에도 보기는 이 앞치마를 두르고 국밥을 팔 것이었습니다. 막동댁 옆에서 장터 사람들 앞에서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진정한 체면이란 스스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서로 세워주는 것. 장터에서 30년 엿을 판 노인이 가르쳐준 그 말이 보기의 가슴 안에서 오래도록 남았습니다. 그날 밤 보기는 오복 어르신을 찾아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오복은 옆판 옆에 앉아 낮에 남은 엿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보기가 다가오자 고개를 들었습니다. 다 끝났어? 예, 어르신. 오복이 엿 하나를 집어 보기에게 내밀었습니다. 먹어. 오늘 수고했어. 보기가 엿을 받아들었습니다. 어르신, 저한테 체면 이야기를 처음 해주셨을 때 저는 그게 그냥 위로의 말인 줄 알았습니다. 그게 아니었어? 아니었습니다. 계략의 핵심이 됐습니다. 오복이 웃었습니다. 나는 그냥 하고 싶은 말을 했을 뿐인데 그래서 더 힘이 됐습니다. 오복이 엿판을 정리하면서 말했습니다. 보기야. 오늘 마님이 물러간 건 우리가 이겨서가 아니야. 보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요? 마님 어머니가 더 큰 것을 잃기 전에 물러선 거야. 그 두 번째 문서가 관아에 정식으로 올라가면 집안 전체가 흔들릴 수 있으니까 영리한 판단을 한 거지. 보기가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그렇다면 마님이 다시 올 수도 있습니까? 안 올 거야. 오늘 이 장터에서 2번 망신당하고 친정어머니가 직접 돈을 내고 갔어. 그 자존심으로 이 장터에 다시 발을 들이기는 어렵지. 그리고 문서가 아직 남아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보기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르신, 30년 동안 엿을 파신 게 괜한 일이 아니었군요. 장터에서 30년 살면 사람 보는 눈이 생겨. 그게 전부야. 오복이 일어서며 옆판을 들었습니다. 이지 오래 세워뒀네. 보기가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감사합니다. 이 싸움에 함께해 주셔서요. 오복이 걷다가 잠깐 멈추었습니다. 보기야. 예. 장터에서 구경꾼이 웃으면 이기는 거라고 했지. 예, 오늘 장터 사람들이 웃었어. 그리고 저녁에 국밥 사 먹으러 갔어. 그게 내가 이긴 거야. 오복이 옆판을 들고 골목으로 사라졌습니다. 보기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달이 떠 있었습니다. 구름 하나 없는 밤하늘이었습니다. 보기는 손에 쥔 엿을 한 입 먹었습니다. 달콤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국밥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내일도 새벽에 일어나 솥을 올려야 했습니다. 팔을 다듬고 국물을 끓이고 장터 사람들이 오기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것이 보기의 장터였습니다. 그리고 그 장터는 이제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별이 아담의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계시는 곳에 행복과 재물운을 가득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